네, 안녕하세요. 토요스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자격증 기계제도 및 기계설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동력전다장치 조립 도면이고요. 이 중에 1번 본체, 2번 축, 3번 V벨트 풀리까지는 완성을 했고, 이번 시간은 4번 스퍼기어에 대해서 투상을 하고 측정, 치수, 공차, 표면 거칠기 등을 전체 도면 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내용은 투상 및 측정, 도면 제도 방법, 치수 및 끼워 맞춤 공차, 일반 공차, 기하 공차 제도 방법, 표면 거칠기 제도 방법, 스퍼기어 용목표 작성 방법, 케이스 규격집 및 캐드 명령어 활용 방법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활용할 명령어 단축키는 아래에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활용되는 예제하고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의 설명 부분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할 거 확인하고, 자, 여기 도면 잠깐 오셔서요. 해독을 좀 하자면, 이거 앞서서 이제 이게 동력 전달 장치라는 건 알고 있었고, 왼쪽에 이제 V벨트 풀리를 완성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스퍼기어 쪽. 얘가 이제 물려있는 곳은 다 축에 다 물려있죠, 그죠? 전체 축에 다 걸려있고요, 형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퍼기어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있지 않고, 모듈이라는 값하고 기어의 이제 이수, 이빨의 개수, 그 개수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스퍼기어를 이제 제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를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스퍼기어에서는 V벨트 풀리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계산식이라는 게 좀 존재해서 M이라고 하는 걸 모듈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2라고 읽을 수 있고, Z는 기어의 인수라고 해서 이제 이빨의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 40, 그러니까 2, 42개죠. 2, 42, 뭐 이런 식의 숫자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얘를 무턱대고 이걸 다 재가지고 이제 그 제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계산에 의해서 찾아야 되는 값이 이제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D, 피치원 지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식으로 돼 있어서요. 그 모듈 곱하기 있수. 자, 그럼 여기서 모듈은 2고 있수는 42죠. 그래서 이제 모듈에다가 있수를 곱하면 그게 이제 피치원 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84가 나오죠. 요거 기준에서는. 맞죠? 그 여기서 말하는 피치원의 지름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어, 이 끝까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얘서부터 얘까지 끝은 아니라 얘서부터 얘까지가 이제 피치원 지름, PCD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나머지 여기 요만큼이 남았잖아요. 요 부분과 요 부분 사이가 바로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mm, 2m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듈이 위아래로 두 개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PCD에 이게 2M, 즉 모듈을 두 번, 모듈에 2를 곱한 값을 더하면 전체, 그래서 전체 이끝원의 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PCD는 8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끝원 지름, 전체 지름은 모듈을 두 개를 곱해서 그 합을 했더니 88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실은 기어의 이빨 부분인데, 이게 이 끝이면 여기 전체 이 높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이의 높이예요.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단면이 여기까지만 돼 있죠. 그죠? 분명히 기어라고 하는 녀석도 이렇게 반은 뚝 잘랐으면 여기도 사실 단면이 돼야 되지만 기어 이빨 부분 이 부분은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전체 이 높이로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계산하는 공식이 여기에 있어요. 전체 이 높이 h라고 하는 전체 이 높이는 모듈에다가 2.25를 곱합니다. 여기 상에서는 모듈이 2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곱해보면 아마 4.5가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높이는 4.5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 네, 이런 식으로 스퍼기어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피치원 지름 곱하는 거, 그렇죠? 모듈 곱하기 입수를 곱하면 피치원 지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끄던 지름, 전체 이제 지름은 PCD에다가 2M, 모듈에 2를 곱한 모듈 값에다가 두 개니까요. PCD를 더해서 이끄던 지름을 찾고, 전체 인높이 H라고 하는 건 모듈에다가 2.25라고 하는 여기 숫자, 상수 요거를 곱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전체 인높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이제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도면으로 와서 이제 제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측정을 바로 할 수가 없죠. 요 데이터를 통해서 가는 거고, 이 스퍼기어를 봤더니 얘도 V벨트처럼 좌우는 대칭이네요. 그죠? 근데 위아래로는 완벽하게 대칭 아닙니다. 왜냐하면 키홈이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여기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 보스 부분이겠죠? 여기 중간에 지나간 녀석이 여기 축일 거고, 요건 키 부분이고. 얘도 양끝이 둥근형의 키, 즉 V벨트 풀리 했을 때하고 같은 키다. 그죠? 형태는 같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X라인으로 수직 수평선 긋고, 자, 여기 중심을요, 저는 여기 중심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 자, 그럼 이거 자 가지고 일단은 폭은 한번 재보시죠. 폭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폭은 19라고 합니다. 옵셋 19 나누기 2로 해서 오른쪽으로 하나, 요거 중심에 요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요거 그러면 9.5가 나오겠네요. 이상 없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 피치 원지름 요 계산을 하면 84가 나온다 그랬죠? 옵셋 84 나누기 2로 해서 반절, 요거 중심선이죠. 예, 피치 원지름의 센터선이죠. 그 다음에 옵셋 2를 해주면 예, 모듈 값이 더해졌죠. 됐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끝 원지름은 아까 이 끝 원은 이끝원이래. 이 끝은 예, 전체 이노핏은 전체 이노피 h를 구해야 되겠죠. 이 끝은 예, 다르게 말한 거고 전체 이노피 h는 m 곱하기 2.5 4.5죠. 그럼 4.5는 요 끄트머리에서부터 밑으로죠. 옵셋 4.5로 해서 위에서 밑으로 여기가 4.5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셨죠? 그러면 예, 이 부분 이빨 부분은 예, 끝난 것 같네요. 요건 정리하면 되고 이렇게 두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요.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죠. 여기 끝머리 날려주면 여기가 이제 PCD1의 센터선인 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끝이고 요건 잎뿌리 쪽이고 이해됐고 그 다음 안쪽에 움푹 패인 요 부분 보이시죠? 예, 요 부분 여기도 특별히 지금 기능상으로는 특별히 하는 기능은 없어 보인다 그죠? 그러면 지름 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 재고 얘에서부터 얘까지도 지름 재고요. 각각 31, 67이 나온다 그죠? 그럼 요 사이 폭을 또 재면 이제 여기는 완성되겠네요. 요 사이 폭은 얼마일까요? 8입니다. 자, 그러면 옵셋 일단은 31 나누기 2로 해서 안쪽 거, 밑에 거, 옵셋 67 나누기 2로 해서 저기 위에 거, 그 다음 옵셋 8 나누기 2 해서 안쪽, 그 다음 여기 보이는 필렛 형상은 R3으로 다 주면 되겠죠? F 엔터, R 엔터 3으로 얘하고 얘 지금 이제 트림 옵셋을 제가 꺼놨네요. 자, 그러면 tr 엔터, t 엔터, tr 엔터 자르기 할 거니까 tr 엔터 치고 t 엔터 치면 안 나오네요. 자, 요거 지금 필렛이죠. f 엔터, 그다음에 t 엔터 자르기, t 엔터 바꿔놓고 그 다음에 R3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죠. 예. F 엔터 여기도 이렇게 날려주고요. 옵션을 필렛이었습니다. TR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완성됐고 여기 중간에 요거 구멍 보이십니까? 예, 구멍도 여기 센터가 있겠다 그죠? 요것도 센터도 표시해 줘야죠. 49고 구멍의 지름이 얼마일까요? 49에 6파이짜리네요. 옵셋 49 나누기 2를 해서 센터선 하나 만들고 옵셋 3으로 해서 위로 트림으로 일단 요거 하나 날려놓고요. 됐죠? 요걸 또 밀어 하면 구멍이 완성되겠죠. 여기는 구멍 완성되고 자, 여기까지 완성됐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여기 못따기가 보이죠, 그죠? 못따기 보이시죠? 여기 양쪽으로 못따기는 모듈 값 그대로를 못따기 주시면 돼요. 모양은 이렇지만 여기도 못따기 챔퍼를 2씩 그냥 주시면 됩니다. 2라고 주시면 돼요. 모듈 값 따라서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챔퍼 2로 챔퍼 D 엔터 2 엔터 쳐서 요거 2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 완성됐으니까 이 부분하고 여기까지 해서 밀어 MI 엔터 치시고 왼쪽으로 보내고요.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예, 그럼 이빨 완성됐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또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중심선이니까 이거 선을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도 요것도 구멍 안쪽에 있는 6파이짜리 구멍의 센터선이죠. 요거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끊어주고 나면 이제 형태가 조금 잡혔죠. 그럼 얘들은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으로 좀 옮겨놔야겠죠. 레이어 들어가셔서 중심선으로 좀 옮겨놓고요. 저장하고 그러면 형태는 이제 위에 반절이 완성된 상태고요. 요거 밀어하면 또 밑에 완성되겠죠. 이렇게 잡아서 MI 엔터 치고 센터 찍고 엔터 주시면 끝나고 삐져나간 선들은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주시고 저장하고 중심선 삐져나간 것도 BR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형태 잡아서
자, 그러면 이제 껍데기는 완성됐고요. 중간에 여기 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축은 여기서 이제 측정하는 것도 맞지만, 측정은 근데 이미 아마 이 축을 만들 때 이걸 측정을 한번 하고 왔죠. 즉, 그러니까 이 축 쪽을 가보면 오른쪽 부분에 아마 15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H6로 축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도 15파이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일을 좀 편하게 하려면요. 이 축 구멍 사이즈가 사실은 스포기어하고 V벨트 풀리 쪽에 이 축 사이즈가 다 똑같았어요. 15파이, 얘도 15파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죠? 폭은 조금 1mm가 좀 크다, 그죠? 그러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요거 복사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새롭게 그리지 말고요. 우리 기존에 있는 요 그림, 이 도면들도 다 제가 데이터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복사하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얘도 데리고 오죠. 얘도 쓸모가 있을 거니까요. 써야 되니까요. 이거 이해되셨죠? 요거 카피하십시오. 저 이렇게 하고 뒤쪽을 카피할 거예요. 여기 해서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가 일단 콩 박을 거예요. 콩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일단 지우면 센터선이 나오긴 하죠. 맞죠? 사실 근데 얘가 다가 아니고 사실 얘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일단 얘만 보자면 이렇게 데리고 왔고, 자, 1mm 삐져나왔지만 요거 스트레치로 줄이거나 아니면 무브로, 이건 무브가 낫겠네요. 무브로 이렇게 옮기거나 스트레치로 옮기면 옮겨지겠죠? 네,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럼 사실 데리고 올 때 얘도 어떻겠습니까? 같은 여기 국부토상이잖아요. 키홈이 들어가 있는 중간에. 그럼 얘도 저도 이걸 복사해 오겠습니다. 카피로. 같이 카피해 있었어도 됩니다. 여기 연결에다가 콩 찍어 놓으면 되겠죠? 여기 연결에다가 콩 찍어 놓고 요거 치우면, 예, 얼추 됐죠? 사이즈가 똑같으니까요. 다만 이제 얘만 좀 삐져나왔죠? 1mm가 짧잖아요. 그죠? 아까 걔는 20이었고 지금 얘는 19니까. 그러면 스트레치 기능 이용해서 S 엔터 콩 찍고 하나 기준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붙여주면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예, 진행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실 때 복사.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1번부터 쭉 만들어 왔는데 얘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그려내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우선은 좀 그리는 방식으로 좀 얘는 그냥 다 순진하게 다 그렸지만 스포기어는 좀 써먹을 수 있겠죠. 만들어 놓은 베이스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제도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예, 그죠? 요거 그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스포기어 할 때 했는 거 좀 보시면 돼요.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해칭 주면 되겠죠? H 엔터 치고 해칭돼야 되는 부분이, 스포기어는 제가 이런 말 했습니까? 스포기어의 이빨 부분을 해칭하지 않습니다. 예, 이건 해칭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단면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어딥니까? 여기, 키오홈하고 요 구멍도 하면 안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예, 단면 부분, 즉 해칭을 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자, 됐고요.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예, 제도는 끝났으니까 이제 취소 주면 되겠다, 그죠? 자, 취소는 요거 하나 들어갔고 요것도 써먹으면 되고, 바깥쪽 지름은 그냥 하시면 되죠. 이렇게 지름 하나. 자, 그 다음 여기 얘는 구멍이 하나 있네요. V벨트 풀리엔 이런 구멍이 없었는데, 그죠? 예,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센터. 그 다음에 바깥쪽도 하나 있죠. 이것도 측정했었죠. 67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취소를 줄 때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여기 이 끝부분에 대한 여기 이 끝 지름, 여기가 이 끝이 아니라 여기 이 뿌리 쪽의 끝이죠. 이 뿌리 쪽에 해당하는 지름은 넣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 목표라고 하는 걸 만들고 나면 여기에 전체 이노표라고 하는 부분을 주기 때문에요. 예. 주기 때문에 이 뿌리 쪽에 해당하는 지름은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우리가 요 부분도 사실은 만들 때 요거 옵셋으로 만들고 요거 옵셋으로 2mm 만든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4.5 땡겨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얘는 지름이 없었던 거예요. 예. 치수 표현은 안 하고요. 요렇게 바로 건너뛰어서 요 PCD 지름, 요 PCD 쪽, 피치1 지름 쪽을 요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이 끝 쪽, 이 끝 원에 해당하는 이거 전체 지름을 이렇게 해주시면 지름상으로는, 예, 다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구멍이 여기 보이죠? 지금 이게 구멍이 2개인지 3개인지 5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통상 구멍은 4개입니다. 구멍 2개로도 뚫지 않고, 그래서 구멍 뚫는 게, 통상 이렇게 뚫는 구멍들은 대체로 4개, 6개, 8개, 12개 이런 식의 좀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홀수로는 구멍을 뚫지 않습니다. 절대. 다 짝수로 구멍을 뚫습니다. 왜냐하면 밸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수로 구멍을 뚫으면 밸런스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그런 개념으로 보면 항상 짝수로 구멍을 뚫는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4개로 이해하시면 돼요. 통상 4개라고. 자, 여기 찍고 여기 찍고요. 여기가 6파였죠? 일단 요만큼 빼놓고요. 하나. 얘도 여기 중간에는 그 표면 거칠기 W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감안하고 그 다음에 요 폭을 우리가 자로 쟀었죠? 측정했었죠? 요거 8이었죠. 치수는 중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치수는 바깥쪽에. 네. 자,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따로 측정을 하지 않았죠. 지름으로 측정했죠. 아까 19라고 하는 거. 이렇게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선이 이미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죠.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전체 치수만 주시면 전체 치수만 주시면 좌우가 대칭인 걸로 이해하니까 됐고요. 얘도 약간 좀 많이 빼놓으십시오. 여기 좌우로 X급 요 표면 거치기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되셨죠? 이렇게 완성하고 그 다음 전체가 다 지름이잖아요. 맞죠? 지름이죠. 이것도 지름이죠. 근데 얘네 폭파한 지름이니까 이걸 지름을 MA 엔터로 쳐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를 V벨트 풀리할 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V벨트 풀리에 있는 요 놈요 MA 엔터를 치고 요 V벨트 풀리에 있는 요거 중에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드래그로 다 치시죠. 예. 자, 있는 그림 가지고 이제 활용하면서 제도하는 방식이 맞죠? 원래 그게 FM이고 그게 실무죠. 네, 자격증 시험 준비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새롭게 다 모든 부품을 다 그냥 새롭게 그린다는 게 아니라 이 연관성이 다 있어야 됩니다. 조립이 돼야 되니까 내경 지름 15, 축의 지름 15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걸 매번 측정하는 건 조금 아니죠. 설령 축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14.5로 지름을 잡았다 치더라도 요 V벨트 풀리 쪽도 V벨트 쪽도 그리고 스퍼기어 쪽도 14.5 지름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똑같이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조립 관계를 생각하면.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완성해주고 지름 넣고 그리고 지름 이건 특별한 지름들은 아니죠. 얘도 특별한 지름은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PCD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명칭 잡았죠. 더블 클릭 들어가서 앞에다가 P.C.D라고 대문자로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이건 PCD 지름이다 라고 알려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구멍이 6파이고 4개 있다 그랬잖아요. 4 다시 개수 알려주고 %C 넣어주시면 이제 4개짜리 지름 나옵니다. 자, 방향을 이거 위로 좀 옮겨 놓을까요? 위쪽으로. 그 다음 특이한 거 없고 이거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손댈 건 없죠. 그쵸? 자, 그 다음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칠기 한번 넣어볼까요? 표면 거칠기 이쪽은 자 보시면 좌우축으로 이게 방향이 없죠. 이쪽으로 축이 들어갈지 이쪽으로 축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이 닿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는 X급이겠죠. 터치하니까 닿으니까요. X급으로 가공돼야 되겠죠. 닿으니까요. 접촉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안 보인다 그죠? 자, 부품 번호 및 표면 거칠기 기호라고 해서 표면 거칠기 기호를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한 요만큼 데리고 올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일단 데리고 와서 여기 두고요. 자, 그 다음에 표면 거치기 X급 양쪽으로 누운 거 요거 하나 카피해서 여기 찍고 어디로 붙입니까? 여기 라인에 붙여야 되겠죠. 여기 라인에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도 하나 붙이셔야겠죠. 요거를 잡고 이렇게 건너편도 하나 붙여주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기하공차를 우리는 화살표, 그러니까 치수선의 화살표 쪽에 붙여서 양쪽을 제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얘도 이렇게 붙이면 한편으로요. 생각해보면 좀, 뭐 이거 논리가 틀린 건 아닌데, 얘를 이렇게 붙이면 여기에도 적용, 여기에도 적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면 거치기는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고, 아예 면에만 붙입니다. 하나하나씩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붙였으면 여기도 따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쪽이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기하공차하고는 다르게 면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공구 끝, 즉 공구가 가공된 여기 공구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 표면 거치기를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공구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이미 이만큼 있는데 공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면을 가공할 수는 없잖아요. 공구의 끝이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여기가 가공되는 거 맞죠? 네, 그 원리로.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여기가 맞다, 여기도 맞다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됐고
요건 X급, 요거 X급, 이건 X급 표현했고. 자,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 되죠. 근데 이것도 약간 둥글둥글 모양이 보이니까요. 얘도 주강품으로, 또 주물 부어가지고 만든 주강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둥글둥글하니까 이거 주강품으로 떠서 기어 이빨 부분이나 구멍이나 요 내경에 축 들어간 이런 구멍들에 기계 가공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는 국자의 동그라미, 더러운 부분 일단은 털어낸다 그런 개념이 있고, 요 안쪽 구멍은 뭔가 접촉되는 구멍은 아니죠. 그냥 뚫린 구멍이니까 얘는 W급. 맞죠? 자, 그리고 이제 기어에 보시면 여기 이 끝쪽하고 여기 PCD 쪽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Y급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어에 보면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뿌리 쪽. 이 상대방하고 붙을 때는 요렇게 표현해 줄게요. 얘는 지금 얘고, 사실 기어는 기어 혼자 움직이진 않죠. 상대방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상대방의 기어의 이빨은 요까지만 들어와요. 모듈이 기준이에요. 이걸 미러를 해갖고 보면 이해돼요. 상대방의 기어 이빨은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뿌리 쪽, 이쪽은 상대방 기어 이빨 부분이 닿지 않는 면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Y급이 아니라 그냥 X급 그대로 X급으로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X급.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가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요렇게 쓸 거예요, 저는. 국자의 동그라미 이 형태로만 그냥 그대로 내비둘 겁니다. 여기는 건들지 않고 주조품, 주강품 그 형태 그대로 더러운 부분만 털어내서 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만 내비둘 거고, 여기하고 여기 부분만 Y급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일단은 W급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W급 하나, W급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시고요. Y급은 두 군데 넣는다 그랬습니다. Y급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올려 태울게요. 이해되셨죠? 여기는 그냥 주강품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대로 쓸게요. 더러운 부분만 털어내는 형태로 해서 여기는 주강품 그대로 쓸 거고, 여기에는 W급 가공할 거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요거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표면 거치기도 다 들어갔고요. 부품 번호하고 기호는 이제 이렇게 일단은 포진시킬게요. 위치시키고 일단 얘는 번호는 4번이죠. 부품 번호 4번으로 옮겨놓고, 그래서 주강품 그대로 더러운 부분 털어내는 스타일, 그 중에는 W급의 가공부가 있고 X급도 있고 Y급도 3개가 다 존재하죠. 여기 다 표현을 했죠. 그러면 부품 번호하고 표면 거치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텀. 요 데이텀 D는 그 VBLT 풀리 쪽에서 가져왔죠. 그러면 A, B, C, D 요건 E겠다 그죠? 카운팅 순서로 따지면 더블 클릭 들어가서 데이텀 E로 바꿔주십시오. 확인 누르고. 1로 바꾸고 나면 이게 조금 홀쭉해지거든요. 무브 기능 이용해서 엔터, 여기 센터, 오선앱의 센터점 찾아서 중간점 찾아서 콩 찍어주시고 좀 옮겨놓고, 얘도 V벨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측에 해당하는 흔들림, 여기 이 끝쪽 HO, 이 끝쪽 지름에 대한 흔들림 각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도 데이터가 88이네요. 자, L이 엔터. 일단은 여기 좌우측 요쪽에 하나 찍고요. 흔들림 기준은 88파이겠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데이터도 여기 나오겠죠? H 5등급 쓸 거고, 우린 88이라고 하면 0.015다 그죠? 0.015. 자, TOL 치고, 자, 그 다음에 기호는 흔들림, 데이터는 D고요. 파이는 안 들어가고요. 0.015 해주고, 이렇게 흔들림 하나 넣어주고요. 흔들림 공차. 자, 그 다음에 여기 88파이에는 여기에 흔들림이 있다면, V벨트 풀리하고 똑같이 여기가 있다면, 요 바깥쪽도 있다 그랬죠. V벨트 풀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요 바깥쪽도 에리엔트 치시고 88로 똑같이 재어봤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얘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D 아니죠? 이거 E입니다. 요거 카피 하셔서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두 가지를 더 하자면, 일단은 얘는 한 개 좀 더 추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어 치부 이렇게 열처리, 그러니까 요 기어 이빨 부분 있잖아요. 요 기어 이빨이 이제 상대방 이빨, 기어 이빨들하고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럼 강도적으로는 서로 이제 경도가 좀 높아야지 좀 덜 망가지죠. 덜 망가지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얘도 소모품입니다. 스퍼기어도 이제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제품인 건 아시죠?
여기엔 조립된 이 형태들의 제품들, 이 제품 전체는 다 소모품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소모품이니까 어느 시점에는 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뭐 부품 간에 서로 어떤 예, 접촉에 의해서 파손을 방지하려면 그 해당하는 부품의 어떤 그 접촉 지점이나 그 면들은 조금 더 경도나 강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게 맞죠. 우리는 이제 경도로 따지면 경도는 단단함을 의미하는데 서로 단단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기어 이빨 부분들은 상대방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빨 부분들은 반드시 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 이 부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그 개별 주소를 하나 적을 텐데요. 우리가 축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축할 때 혹시 요거 기억나시나요? 전체 열처리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거 복사하겠습니다. 카피로. 그래서 요거 데리고 오시죠. 이렇게 새로 만들지 말고. 네. 요거 그대로 뒤에 거는 그대로 쓸 거거든요. 로컬 경도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부분 그대로 쓸 거고 앞에 있는 요 내용만 조금 추가할 거예요. 기어, 지부, 열처리라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 수정하는 방식으로 기어, 지부, 열처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요목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요목표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요 규격집 여기 요거는 이제 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KS 규격집 안에 49번에 보면 요목표의 예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이즈는 없지만 여기 내용 그대로가 여기에 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이렇게 만들려고요. 렉탱글을 이용할 건데요. 요 사이를 보면 지금 여기가 사이즈는 없지만 저는 가로 세로 80으로 하려고요.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죠? 그러니까 80, 80을 한다는 소리는 요 한 칸의 간격을 8로 할 거예요. 8, 8, 8, 8, 8. 되셨죠? 그래서 요거 15, 15, 50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따라 한번 그려보시죠. 렉탱글 REC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80, 80. 그 다음에 선택해서 분해 X 엔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옵셋 8로 해서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죠. 됐고 옵셋 15라고 해서 하나, 또 2개 이렇게 주겠습니다. 얼추 모양이 나오죠. 트림으로 이쪽이 이제 타이틀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기어의 치형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세 칸이 공구니까 이쪽도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면 공구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기준으로 밑에 날리면 형태는 이렇게 잡히죠. 네, 되셨죠? 그리고 요 선 형태는 지금 이게 외형선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가는 시선 하십시오. 물론 요 바깥쪽 테두리는 요 테두리는 외형선으로 해도 됩니다. 외형선으로 해서 조금 더 눈에 띄게 해줘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를 다 가는 시선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씨는 타이핑해도 되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여기 이미 한글로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다 그죠? 요거 복사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카피해서 여기다 하나 콩 박죠. 콩 찍고 얘가 지금 가운데 중심으로 안 돼 있네요. 여기 자리 맞추기 들어가면 중간 중심 요거 맞춰놓고 무브 기능 이용해서 넘겨놓고 더블 클릭으로 한글 처리해 주면 되겠죠? 스퍼기어 요목표 여기 지금 굴림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대로 쓰고 저장. 자, 그 다음에 요거 일단 한 개를 여기다가 하나 복사하시죠. 얼추. 그 다음 요거 자체를 일단 표준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주세요. 표준 바꿔놓고 제가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다시 한영키 눌러서 카피로요. 카피 눌러서요. 카피로 네, 카피 눌러서요. 요거를 여기 중심 기준으로 여기 살짝 보고요. 이렇게 그냥 다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예, 되셨죠? 이런 식으로 복사. 자, 여기 끝났으면 또 이제 어디로 복사하면 됩니까? 이쪽에 또 복사하시죠. 복사. 그래서 저는 다 이걸 하나 일단 작게 글씨를 만들어 놓고 복사하려고요. 여기도 이렇게 잡고요. 되게 이 사각칸에 되게 이걸 막 중심에 갖다 놓으려고는 그런 노력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신속하게 적당한 위치로 얼추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더블 클릭 들어가서 고치시는 게 낫겠죠? 지형 바꾸고 여기 중간에 칸이 이렇게 벌려져 있죠, 그죠? 공구 뭐 여기도 칸이 있는데
일단 그거 유념해서 0, 9 이런 식으로 띄우면 되고, 여기도 예, 전체 2 높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모듈이죠. 모듈 하는 김에 이거 다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치형이 있고요. 그 다음 압력값도 있고 됐고, 그 다음 여기는 피치1 지름이다 그죠? 피치1 지름까지 쓰고, 그 다음 이건 이수다 그죠? 한 칸 띄우고 이수네요. 그 다음 여기는 다듬질 방법이다 그죠? 다듬질 방법. 자, 그 다음 여기는 정밀도라고 써 있습니다. 정밀도라고 돼 있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는 그대로 뭐 쓰면 되고, 나머지 여기 쓰다 보면 여기 빈칸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란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아까 모듈이 얼마였습니까? 2였죠. 2에 41이었잖아요. 맞죠? 2에 42였죠. 그럼 이거 모듈 2로 바꿔주고, 치형은 보통이 그냥 이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보통 2. 압력각은 20도입니다. 20이라고 주고 %% D 눌러주셔야지, D 눌러주셔야지 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체 이높이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네. 전체 이빨 높이는 4.5였죠. 곱하기 그 계산식에 의하면 맞죠? 4.5죠? 요거는 데이터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치1 지름은 아까 계산했죠. 얘도 2 곱하기 42에서 84였나요? 그래서 얘도 P.C.D 파이 그다음에 84 곱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수는 아까 42개였죠. 42개. 다듬질 방법은 호브 절삭 그대로 왼쪽에 있는 거 써주시면 되고, 호브 절삭. 자, 그 다음에 정밀도는 저기 ISO에 1328-1 4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대로 한번 써보시죠. KSB의 ISO 1328-1의 4급입니다. 한글로.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나머지는 좋은데요. 일단 썼는데 나머지는 다 칸 안에 들어가는데 얘는 좀 칸을 벗어났죠. 이거 알 때문에 그렇군요. 약간 약간 이게 너무 붙죠.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간격을 약간 줄이는 기능이 있어요. 더블 클릭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간격을 요거 좀 확대를 좀 해야 되겠네요. 부득이하게 이게 하고 요거 안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으로 보면 여기 요거 보이십니까? 얘 지금 더블 클릭으로 요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체 드래그를 한 다음에 상단에 가면 형식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부분을 한 0.9 정도로 하면 이렇게 홀쭉해집니다. 이 부분이에요. 예, 폭 비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폭 비율을 약간 줄이시면 이 부분 좀 줄이면요. 여기가 약간 홀쭉해집니다. 예, 이런 기능도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키우고.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완성됐죠. 자, 그럼 이건 필요 없는 건 일단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늘 해오던 거 검도를 하고 이제 여기 마치도록 할게요. 저장 한번 하고, 자, 4번 부품이고 전체적으로는 주강품이니까 이게 또 주조로 한 형태, 주조로 만든 형태. 그 중에는 이제 W급이 W급이 있고 X급으로 좌우측에 있고, 그 다음 Y급으로 기어 이빨 부분 표현해 줬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거 우리가 데리고 왔고요, 그죠? 웨베트 플릿 쪽에서. 자, 여기 됐고, 기어 치부 열처리 됐고, 로컬 경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취소는 15파이에 31, 49, 67, 84 PCD, 88은 전체 이높이죠. 전체 이 끝 지름 17.3 이건 다 데리고 왔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텀 꽂아가지고 흔들림 2개 넣어줬고, 이 데이텀, 이 값, 그 다음 4개고 파이 6이고, 그 다음에 폭은 8이고 16이고, X급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퍼기어 용목표는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규격 지포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했네요. 작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스퍼기어 부품에 대해서 투상 측정, 치수, 공차, 표면 거치기 등. 근데 이제 이걸 단독으로 하진 않고 VBED 플릿 쪽하고 그다음에 축 쪽을 좀 확인하고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와서 조금 손쉽고 빠르게 지금 우리가 제도한 거예요. 아셨죠? 시험을 준비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거 가지고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 가지고 써먹는 방식이 이게 FM이죠. 새롭게 다 그리는 것보다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